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 운동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시범 동작 하나 보여드리고, 왜 이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증상들로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는가를 또 원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긴 시간 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제가 집에서 운동하는 기구예요.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이런 스트레칭 바도 있고, 자, 요 위에다가 스트레칭 바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걸어 놓은 건데, 이런 거는 다이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이소라는 마켓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면 여기 스트레칭 바라고 해서 운동기구 섹션에 가면 5,000원인가 그렇게 팔더라고요. 이거 되게 유용해서, 탄탄하고 유용해서 검은색, 좀 생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탄력도 좋고요. 하여튼 이런 걸 여기에 걸으셔서 사용해도 되고 합니다. 어떤 다양한 형태로. 아니면 스트레칭 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어깨 높이 정도 되는 어떤 지지대를 잡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뛰는 건데, 이거 뛰는 건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스트레칭 바를 여기에 제가 하나 걸었습니다. 하나 걸어서 좀 짧게 이렇게 높이를 약 어깨 높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달릴 때 이게 주먹을 쥐고 뛰잖아요. 그죠? 손을 펴고 뛰기도 하는데, 이게 뛸 때 보통 어깨, 그러니까 목 정도 높이까지 이게 팔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왜 이렇게 하라라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손을, 이게 왼팔입니다. 이게 셀카 모드라서 방향이 조금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을 스트레칭 바를 약 어깨 높이 혹은 목 정도 높이로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달리기를 운동장에서 한 1km, 공원에 가서 1km나 하여튼 운동장 몇 바퀴를 돈다란 느낌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워주는데, 조금 우리는 이렇게 뛰잖아요. 오른팔, 왼팔 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왼팔은 밑으로 내리면서 약간 뒤로 간다는 느낌. 왼팔은 밑으로 좀 내린다는 느낌을 해줘야 되고, 오른팔은 위로 이렇게 치켜든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폐의 모양을 약간, 횡격막을 약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인데, 오른손잡이로 살게 되면 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좌우 비대칭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뛰는 겁니다. 자, 높이는 아무 데나 좋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약 어깨 높이에서 목 정도 이렇게 턱 아래쪽 요 정도 높이에 이렇게 잡고, 자, 오른팔을 들 때 왼팔을 살짝 당겨 내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세요. 오른팔을 들 때 왼팔을 살짝 내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뛰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자, 운동장에서 뛰면 그냥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시고 집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보면 균형감이 느껴집니다. 내 몸의 밸런스가 맞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냥 뛰게 되면 뛰기는 뛰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오른손잡이로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물론 어린 나이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는 것과 왼손을 이렇게 잡고 왼손을 살짝 그러니까 오른팔을 들 때 왼팔을 내리고, 오른팔을 들 때 왼팔을 내리고, 오른팔을 들 때 왼팔을 내리고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뛰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벽시계가 앞에 딱 있다라면 시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학생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체력장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 보통 1km, 그러니까 200m 운동장을 5바퀴 돌면 1km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남자들 평균치가 한 3분 30초. 3분 30초 정도 달리면 운동장을 1km 뛰는 정도 시간입니다. 여성들은 평균 한 4분 30초 혹은 5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한 5분 정도 달리면 1km를 뛰는 거예요. 그죠? 요걸 하루에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면 2km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1km 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가도 1km 뛰는 경우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 이게 세상에는 걷는 게 좋다, 혹은 뛰는 게 좋다, 맨발로 걷는 게 좋다, 뒤로 걷는 게 좋다, 많은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잡고 뛴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게 되면요, 오른쪽 라인, 척추 오른쪽 라인으로 계속 혈액이 왼쪽 라인에 비해서 더 많이 흘러오게 됩니다. 나중에 팔뚝도 더 굵어지고요, 혈관도 오른쪽에 더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고 오른쪽으로는 피가 너무 많이 오고 점점 비정상적인 몸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의 형태마저도 바뀝니다. 구안화사가 나타나고 피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른손잡이로, 너무 지나친 오른손잡이로 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물론 왼손잡이로 살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잡고 이렇게 뛰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세밀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하여튼 이 스트레칭 바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철봉을 걸어놨는데, 철봉을 걸고 여기다 스트레칭 바를 걸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안 구조를 잘 살펴보면서 잘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무슨 피스 같은 거 박아도 되고, 못을 박아서 이렇게 걸어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스트레칭 바가 없어도 높이만 한 어깨 높이 되는 곳을 창틀이나 이런 걸 잡고 이렇게 왼손을 한번 쑥 내리면서 오른팔 들고, 왼손을 쑥 내리면서 오른팔 들고 이렇게 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해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한 1km 정도 이렇게 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내 몸이 진짜 변하는구나. 근데 지금 1km 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걸려있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지점에서, 만약 정면으로 본다면,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면, 스트레칭 바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약간, 요게 스트레칭 바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스트레칭 바 바로 밑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와서 약간 뒤쪽, 한 걸음 정도 뒤쪽.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왼손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한 걸음 와서 뒤로 한 반 걸음 정도. 오른쪽으로 한 걸음 와서 뒤로 반 걸음 정도의 위치에 서서 띄워주는 겁니다. 오른팔 들 때 왼팔. 자, 근데 이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너무 단순하면 재미없습니다. 자, 오른팔 위로, 왼팔 아래로입니다. 오른팔 위로, 왼팔 아래로. 그리고 약간 뒤로 당겨주는 느낌인데, 그거는 내가 위치 조정을 아까 했습니다. 그죠? 다리를 오른쪽으로 약간 와서, 한 걸음 와서 뒤로 반 걸음 정도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뛰는 건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뛸 때는 반드시 유산소 호흡이기 때문에 입으로 바람을 부드럽게 불어야 됩니다. 자, 부드럽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세게도 불지 마시고, 너무 약한 것도, 약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좀 적당한 힘으로. 자, 약간 소리 조금 나게끔 너무 세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뛰면서 한 서너 걸음 뛰면서 바람 한번 불어주면 비슷한 타이밍이 그렇게 얼추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뛸 때 의외로 이렇게 골반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몸을 일자로 똑바로 하고 뛰세요. 몸을 일자로. 그러니까 골반 옆구리 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막 뛰고 이러지 마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막 뛰려면 막 이렇게 오른쪽 막 이렇게 뛰든가 왼쪽을 막 이렇게 뛰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몸을 일자로 딱 해서 이렇게 뛰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는 단순한 건데 좀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몸을 똑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뛰다가 보면 제 말 잘 들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뛸 때 발바닥이 체중을 받쳐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체중을 받치는데 뭔가 모르게 나는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왼쪽 다리가 잘 디뎌지지 않는 것 같아. 혹은 오른쪽 다리가 잘 디뎌지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주로 오른손잡이는요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특이한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손잡이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순환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잘 안 가면 왼쪽 다리를 발바닥에 디딜 때 힘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기는 뛰는데 자기가 왼쪽 다리에 지나치게 힘이 안 들어온다라고 느끼면 약간 왼쪽 다리를, 뛰기는 뛰는데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쪽 발바닥에 힘을 조금 더 준다라는 느낌으로 뛰시면 됩니다. 물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은 오른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애매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발의 힘을 동일하게 주고 뛰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운동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법과는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뛰는 건데, 보세요. 걸어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걸어도.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칭발 잡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약간 와서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으면, 그냥 여러분 산책하듯이 이렇게 걷는 거, 한번 걷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시면 그냥 걷는 것과 이걸 잡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어보면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이걸 잡고 걸으면 내 몸이 똑바로 선다. 뭔가 균형이 잡힌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 계속 걷는데 다리가 안 무거워져요. 다리가 안 무거워져요. 근데 이런 거 도움 없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 자꾸 다리가 불편해지고 자꾸 어디에 앉고 싶어지고 눕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피를 왼쪽으로 좀 돌리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조금 힘을 주고, 오른팔은,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개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오른팔 왼팔 다 위로 든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왼팔은 아래쪽으로만 자꾸 하겠다라는 거고 오른팔은 위로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동작 설명은 얼추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병에 걸려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소화불량, 뭐 설사증상, 치질, 변비증상, 뭐 편도선, 갑상선, 전립선, 뭐 치매, 그죠? 뭐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그죠? 굉장히 많은 뭐 좌골신경통, 관절염,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질환, 비염부터 시작해서 뭐 이명, 두통 이런 것들. 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양한 형태의 병들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원이. 이게 비대칭 현상. 우리가 사람이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 오른팔과 왼팔이 힘 차이가, 근력도 근력이지만 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요. 살다 보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요. 왼팔은 너무 안 써서 힘이 없고 손가락도 어색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씩 망가져 가니까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로서는 한번 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내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구나.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고 오른손을 과도하게 썼는데, 물론 오른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라는 거는 어느 쪽에서 그 문제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항문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아랫배, 사타구니 쪽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폐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갑상선, 어떤 사람은 전립선, 어떤 사람은 다리 부종,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을 정상화를 시키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구체적인 얘기는, 이게 우리가 이게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용적률이 좀 큽니다. 이거는 의학계적으로 밝혀진 부분이고, 그 오른쪽 폐는 그 옆이라고 하는데, 방이 상엽, 뭐 우하엽, 우좌엽 이래 갖고 방이 3개가 있어요. 왼쪽 폐는 옆이 2개가 있습니다. 상엽, 하엽 이래 갖고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피가 폐로 왔다가 산소를 만나서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에서 3개의 대동맥을 통해서 쫙쫙 온몸 전체로 피를 이렇게 분사시켜 주거든요. 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왼쪽 폐에 비해서 담고 있는 혈액의 양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용적률이 더 크다라는 거는 혈액의 양이 더 많고, 문제는 우리가 온몸에 혈액순환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온몸에 혈액이 골고루 균등하게 흘러간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가락에도 피가 잘 오고, 상반되게, 동일하게 왼손가락으로 피가 잘 오고,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잘 가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균등하게 피가 잘 흘러가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뭐 피가 자꾸 끈적끈적해진다. 고혈압이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피가 한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반대쪽으로는 잘 안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은 피가 너무 잘 오는데 왼쪽 라인은 피가 잘 안 간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했더니만 등짝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피가 잘 오는데 등으로는 피가 안 온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턱걸이만 열심히 해서 이 겨드랑이 쪽은 근육이 막 발달이 했는데 어깨 위쪽은 운동을 안 해갖고 이쪽으로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쪽은 피가 잘 오는데 어깨 위쪽은 피가 안 온다. 이래도 혈액순환이 점점 혈액순환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혈액순환에 대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이 좌우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게 되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오른손으로 탁구를 치고 오른손으로 야구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오른쪽 다리에도 피가 많아지고 오른쪽 팔, 오른쪽 등짝 이런 쪽으로 피가 많이 흘러오게 됩니다. 반대쪽은 점점 피가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몸 전체의 구석구석에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갑상선, 전립선, 항문, 위장, 창자, 맹장 막 이런 쪽으로 막 문제가 터져나갑니다. 머리 쪽으로 문제가 터져나오고 귀 쪽으로, 코 쪽으로, 뭐 입술, 혓바닥 이런 쪽으로 다양한 형태. 병이라는 게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에 똑같은 병만 앓고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게 좌우 비대칭 문제인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오른쪽 폐가 용적률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희한하게요. 오른쪽 폐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관지 확장증, 뭐 폐쇄성 폐질환. 물론 왼쪽 폐와 오른쪽 폐가 동시에 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쪽 폐가 용적률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처진다. 자, 이 말은 이 오른쪽 폐를 받치고 있는 횡격막도 약간 근육이 그런가 얇은 근육이에요. 판막 끝이 이렇게 폐가 떨어져서 창자 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상부, 그러니까 횡격막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은 폐와 심장만 있어요. 왼쪽에 심장이 있고 아랫부분으로는 뭐 간, 뭐 췌장, 뭐 하여튼 소장, 대장, 뭐 십이장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설계도 있고 하여튼 이 횡격막 윗부분 또 횡격막 아랫부분 요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횡격막은 폐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이렇게 수축됐다가 내려갔다가 수축됐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자꾸 안 되잖아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혈액순환이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폐가 왼쪽 폐에 비해서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횡격막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다 보면 자꾸 오른쪽 배 쪽에 있는 횡격막 아래쪽에 간이 있어요. 간, 또 위장, 소장 윗부분, 혹은 대장 윗부분을 자꾸 눌러요.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되나 하면 창자가 눌리면 창자는 이런 동그란 구멍이 있으니까 관일 거 아니에요. 소장 같으면 아주 작은데 그래도 관이에요. 그걸로 음식이 지나가고 음식이 부패되면서 소화가 되면서 가스 같은 것이 창자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창자가 동그랗게 있도록. 가스가 없으면 창자가 찌그러져 있겠죠. 근데 가스가 있기 때문에 창자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음식은 산패가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이렇게 소장을 눌러버리거나 간이나 대장을 눌러버리면 동그랗던 창자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모든 창자가 찌그러지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찌그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면 문제는 음식을 먹고 이제 가스가 발생했는데 이 가스가 소장 전체와 대장 전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찌그러졌다는 것은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폐가 누르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찌그러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창자 속에서 대장과 소장 그리고 소장과 소장 간에 뭔가 찌그러진 부분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스 이동이 잘 일어나질 못해요. 완전히 찌그러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스 이동을 방해할 정도로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창자 자체가 또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창자가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꾸 체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창자가 잘 안 움직이면 완전히 안 움직이면 정장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장. 창자가 정지했다 이게요.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분들, 뭐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창자가 안 움직인다. 개복을 했는데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장 상태에 들어가면 창자가 안 움직이면요. 혈액순환이 됩니까? 창자가 안 움직이면요. 창자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른 쪽에 있는 피, 머리에 있는 피, 팔에 있는 피, 발에 있는 피를 자꾸 창자로 끌고 와요. 왜? 창자를 움직이는 힘은요. 피예요, 피. 혈압이에요. 혈압을 이용해서 창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자율신경을 통해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물론 신경이 전달해서 신호는 보내지만 이 팔을 움직이는 힘은 피예요, 피. 그죠? 혈압이래요. 혈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중기,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그 엄청난 힘을 내죠. 그게 유압을 이용하는 거. 우리는 혈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자가 안 움직이면 자꾸 창자가 무거워져요. 왜? 안 움직이니까 다른 쪽에서 피를 자꾸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창자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이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노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 구석구석이 자꾸 한 가지씩 문제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 되면요. 나이 60, 70 되면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이 막 20알, 30알 이렇게 먹는 분들 좀 많이 보거든요. 혈압약, 당뇨병약, 무슨 또 스테로이드제하고 뭐 하여튼 희한한 약을 너무 많이 처방받아서 먹게 되는데 이게 점점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뭐 먹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몸이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왜 아까 오른팔을 왜 위로 들으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기 때문에 오른팔은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실질적으로 오른쪽 폐가 좀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오른팔을 들면서 오른쪽 어깨에도 이렇게 같이 쳐주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어깨를 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른팔을 들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퉁퉁 쳐주면 오른쪽 폐가요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횡격막이 자꾸 올라오면 요 밑에 눌려있던 창자가 찌그러졌던 창자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면서 창자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도 날 수 있고요. 또 느껴보지 못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가슴 요 하단 부분이 따끔따끔 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요거는 명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명현 현상인데 환경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너무 놀랐으면 잠깐 운동을 멈추시면 됩니다. 뭐 몇 시간이라도 멈추셨다가 다음에 할 때 조금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왼쪽은 오히려 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내려주고 오른손잡이들은요. 오른쪽 겨드랑이가 왼쪽 겨드랑이에 비해서 훨씬 세요. 왜? 오른손잡이는 글씨를 써도 계속 십몇 년을 오른쪽 겨드랑이 힘, 오른쪽 팔꿈치 힘을 이용해서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약하고 오른쪽 겨드랑이는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왼팔은 아래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왼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전화기를 잡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왼손을 사용하는데 왼손에 전화기 잡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더 상세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 운동법이라고 제가 동영상을 몇 개 더 올리려고 합니다. 더 올리려고 하는데 기왕 들으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영상도 끝까지 들으셔서 조금 더 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서 건강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동영상 동작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그런 걸, 저는 보통 이거 한번 할 때요, 아주 짧게 할 때는 10걸음을 뜁니다. 아주 짧게 할 때는 10걸음을 합니다. 근데 보통 20걸음을 뜁니다. 20걸음. 그러니까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하면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20걸음을 뜁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근데 조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한 50g 정도 합니다. 50g 정도. 50g이나 60g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마라톤은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체력장 코스, 그러니까 1km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한 3분 30초 정도를 계속 뜁니다. 한번 뛰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 누적시키면 진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변화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명현현상이에요. 충격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계속 나빴다가 좋아지려는 과정에 보면 삐걱삐걱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현현상은 보통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학교 다닐 때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도 그날 몸살 걸리잖아요. 그 몸살 걸린다고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명현현상적인 몸이 좋아지려고 한번 힘들게 한번 지나간다. 고통을 한번 거쳐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체력에 맞춰서 10걸음을 하든 심심하면 가서 10걸음을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첫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면요. 많이 쌓일 필요도 없어요. 한 이틀, 3일 정도 쌓이면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여러분 약간 놀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림이 막 나온다든가 방귀가 자꾸 나온다. 이게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정장 상태의 창자가 이제 자꾸 열린다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위장을 누르고 있던 위장에 갇혀있던 가스가 막 빠져나오고 그럼 트림이에요. 하품이 자꾸 나온다. 트림이 자꾸 나온다. 가끔마다 재채기가 나온다. 방귀가 나온다. 이거는 뭔가 소통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소통 현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창자가 열린다. 뚫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몸이 가벼워지면서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동영상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무리하지는 마시고 뭐 한번 뛸 때 20번 정도 뛴다 이러면 자, 하루에 한 200g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200g 정도. 그러니까 200g 정도는 20번씩 한 10번 뛰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리가 없게끔 해서 적응을 시켜나간 거예요. 적응을 시켜나가면 마라톤 선수들은 그죠? 한번 뛰는데 2시간 뭐 한 30분, 3시간 동안 42.195km를 뜁니다. 그죠? 2시간을 뛰기도 합니다. 3시간을 뛰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4시간을 뛰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차츰 적응시켜서 뛰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무리가 된다라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너무 내가 실수를 해서 너무 세게 했다. 그러면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좀 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스트레칭 바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뛰면 또 발도 만약 왼발에 힘을 줬다면 오른발에 힘을 주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무리가 됐던 게 후퇴가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좀 동영상을 길게 찍었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운동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오늘부터 시행을 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좀 무리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가볍게, 무리하면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전신 운동 하세요. 달리기를 하든 그것도 편안하게 걸었어요. 편안하게 걷다 보면 썰 풀려 나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 운동법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